소송이 얼마나 사람을 황폐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지, 심지어 국가 정책을 걸었는데 그게 외국인 투자자, 그것도 내국인 투자자도 아니고 내국인도 아니고, 이런 소송이 걸려왔을 때 국가가 받는 혼란을 한번 저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신희택 교수님 말씀 잘 주셨습니다. 설사 우리가 한국과 미국 간에 직접적인 ISD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테면 옆구리 찌르듯이 다른 나라와 BI를 통해서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저는 정반대로 도리어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증거입니다. 사례를 들죠. 호주가 담배 규제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선진국가입니다. 가장 규제를 많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담배값 포장에다가 건강 파괴 사진, 목이 뚫리거나 뭐 이런 거 있죠. 심한 담배 흡연으로 인한 그런 고통스러운 사진들을 아예 담배 상표도 못 쓰게 하고 다 넣기로 한 거죠. 그러자 2010년 6월 27일 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필립 모리스가 재수하겠다 통지를 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호주 사이에는 ISD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소송이 돌았느냐. 놀랍게도 홍콩과 호주 사이에 BIT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회를 한 거죠. 그러면 미국의 법인인데 왜 홍콩에서 소송을 할 수 있느냐. 홍콩의 자회사를 두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건 필립 모리스가 잘 쓰는 수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루과이를 상대로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스위스와 우루과이 사이에 BIT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루과이 담배 정책을 공격합니다. 자, 우리라고 그럴 수 없겠습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반박할 겁니다. 건강과 보건 안전은 유보해 놨기 때문에 이를테면 ISD의 제외로 해놨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렇지만 담배 값을 올려가지고 담배 부담금 정책을 준다. 이거 세금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 건강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집어넣거든요. 일부는. 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요. 제가 이제 줄곧 예로 드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 주택업자가 우리나라의 주택 건설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항변하실 겁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은 ISD의 예외로 돼 있다. 맞아요. 전 그게 제 업적이라고 자랑합니다. 늘. 한덕수 총리가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근데 주택 개발 정책에 대해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이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 공산주의 국가의 헌법상으로. 의식주를 어떻게 헌법이 규정합니까? 근데 대한민국 헌법은 35조에 주택 개발 정책을 통해서 쾌적한 주택 생활을 영위하도록 국가는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계약과 적정 절차 조항이 아니라 경제 질서 조항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조항들을 종합해서 대한민국은 임대주택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 부담금도 받아서 뭐 이를테면 서울에서 남는 돈으로 시골에다가 주택공사가 뭐 집도 지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앞으로 소송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왜? 국가가 갑자기 민영주택을 줄이고 공영임대주택을 늘리겠다. 왜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느냐?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잖아요. 그럼 어디까지가 저소득층입니까? 어디까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입니까?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일관된 비판은 이겁니다. 자, 톱니 효과다. 첫째. 투자자 보상하느라고 결국은 내국인도 형평성 있게 보상해줘야 되니까 돈이 결국 많이 들어가더라. 그 다음 두 번째로 찬설이. 서리빨 같은 그런 늘 누군가 뒤통수에서 나를 노리고 있다는 그 느낌을 갖더라. 그 다음 세 번째. 투자자 영향평가제를 결국은 도입하는 꼴이다.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가 아니라 내국인을 상대로 쭉 정책 결정만 해다가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도대체 어디 주식이 있는지, 외국인이 어디다 투자했는지 그걸까지 봐가지고 외국인이 소송할지 말지까지를 검토를 해봐야 되죠. 그게 나라 운영이겠죠. 그런 점에서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최혜천 변호사님. 아니 법전은 네. 아니 대한민국에 소송이 법전이 있는데 왜 소송이 있습니까? 법의 해석을 놓고 소송하는 겁니다. 각기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규정 많이 만들면 뭐합니까? 대한민국 헌법전 몇천 개 있잖아요. 법전. 왜 소송 있습니까? 각기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은 유한 책임일지 모르지만 정치는 무한 책임이에요. 그래서 기우를 합니다. 저희들은. 더 걱정합니다. 지금 듣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을 못 하시고 제대로 된 반론을 제가 지금 못 듣고 있어요. 제가 두 번째로요. 자, 왜 ISD가 위험해졌느냐? 국가보다 초국가 기업이 성행하면서 다국적 기업, 초국가 기업이 강해지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1990년대까지는 사실상 국가보다 기업들이 약했잖아요. 근데 커졌잖아요. 당연히 투자자가 강해지는 거죠, 국가보다. 그럼 소송이 늘어나는 거죠. 갈수록 늘어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간접 수용 개념이 없는 나라와 간접 수용 개념이 없는 나라끼리 소송하는 건 쉽죠. 근데 간접 수용 개념이 헌법상 있고 판례법상 발전시켜온 나라와 간접 수용 개념이라고는 전혀 맛볼 수 없는 대한민국이 같이 쫙 부딪혔다.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81기 BIT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건 달라요. 이건 전혀 항변이 되지 못합니다. 그건 대단히 유치한 수준 항변이고, 그 다음에요. 세 번째로 직접 수용은 눈에 보입니다. 근데 늘 말씀드렸다시피 간접 수용의 개념조차 지금 혼동에 빠져 계신데 간접 수용은 부수적 효과, 반사적 효과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눈에.
그걸 왜 눈에 안 보이는 걸 내가 다 한다고 미리 다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안 보여요. 부수적 효과는, 반사적 효과는. 한나라당이 못해서 민주당이 인기 올라가는 게 눈에 보입니까? 반사적 효과 이런 거에? 예, 아까 양회장 사건 말씀하셨는데 그건 우리나라 국가배상법 2조에 따른 판례라서 간접 수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판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얼마나 외교부가 지금 엉망인지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번역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컨대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와 같은 드문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외교부가 내놓은 투자자 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 11월 여기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극도로 가혹하거나 불균형적인 때. 외교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대변인실의 자료는 극도로 가혹한으로 번역이 돼 있고 여기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준 6월달 자료는 보세요. 극히 심하거나 이게 무슨 뭘 믿고 하자는 거예요? 지금 어느 게 정본입니까? 외교부 공식 문서가 정본입니까? 이게 정본입니까? 자, 최 변호사님, 극도로 가혹한하고 극심한하고의 차이가 다른 거죠,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 질문인지. 아니, 한글에서는요, 우리 네. 법전에서는요, 오타 하나만 나와도 그 법은 바꿉니다. 정정 절차를 거칩니다. 예. 제가 코미디 같은 이야기 하나 할게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규정집에 규정된 것보다 더 엄격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규제 있죠?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가 오늘 뭐라고 변명하신 줄 아십니까? 12월 2일자 보도자료에. 맞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기준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 배출가스 기준을 캘리포니아주가 정하는 것은 아니다. 법에다가 캘리포니아 기준 따르기는 해놓고 맞아.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배출가스 기준을 캘리포니아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어요. 전 이게 한미 FTA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역 잘 되고 수출 잘 되는 건요. FTA 때문이 아니라 WTO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무역기구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대외 의존도가 우린 지나치게 높습니다. 85% 이상입니다. 내수를 확충하는 국가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역시 정옥임 의원께서 말씀 잘하셨습니다. 국가 모델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 시각이 존재하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예. 저희들은 공동체 사회,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이해하고 농어민, 서민, 중소기업을 이해하고 이런 사회를 꿈꿉니다. 투자자보다는, 미국보다는.